친구 A의 주장에 따르면 잠을 자다가 정민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다 혼자 넘어지면서 언덕에서 굴렀고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A는 언덕에서 그를 끌어올렸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옷과 신발에 흙과 토사물이 묻어서 더러워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목격자는 남자 둘이 겹쳐서 누워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근데 자로 누워있는 정민씨 위에 A씨가 올라타 둘이 겹쳐서 누워있는 것을 가까이에서 봤다. 목격자 C, 야구 점퍼를 입은 A씨가 정민씨의 주머니를 뒤적이고 가방을 챙기는 것을 멀리서 봤다. 주변에 술 같은 것이 안 보였고 물건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A씨가 가방 안에 다 챙겼다. 이 모습을 보고 도둑인 줄 알고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손잡고 일으키듯이 깨웠다. 미동도 없이 쓰러진 거다. 풀썩 이상해서 사진을 찍었다. 1시 56분에 동영상을 찍은 후 15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A씨가 정민씨를 한 차례 깨우다가 축 늘어져 안 일어나니 쭈그리고 앉아서 휴대전화를 봤다. C씨는 소년씨에게 사진을 전달하며 저렇게 쭈그려서 휴대전화를 하다가 정민씨를 깨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진은 목격자 C씨가 자신의 친구를 찍다가 그 뒤에 있던 A씨까지 화면에 잡히면서 포착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었고 A씨가 뒤척였다. 이 목격자 C와 당시 같이 있던 지인은 지난 11일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이 두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A는 본인의 아이폰 8을 사용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고 전화통화는 자신의 아버지와 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진술하지 않았으나 경찰이 휴대전화 내역을 분석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잠을 잤다고 진술했습니다. 4시 반에 한강공원 나들목 CCTV에 혼자서 한강공원을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잠들었다가 일어났고 노트북과 태블릿 PC, 휴대폰을 챙겨서 귀가했으며 정민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논란이 많았던 3명이 뛰어가는 영상에 대해 경찰은 고등학생으로 파악되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영상을 네티즌, 방구석 코난들이 분석하며 2명이서 돗자리로 옮기는 거다, 리어카를 이용해 옮기는 것 같다 등 다양한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족보행 이야기가 있었지만 영상 분석 전문가들은 그렇다기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분석했는데요. 12일 공개된 목격자 사진을 보면 A씨 옆에 놓여진 물체가 보드 같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었습니다. 사족보행으로 보이지만 속도가 빠른 이유는 스케이트보드를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추측으로 합성해봤습니다. 속도가 빨라서 저는 원래 1번 자세로 서서 갔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2번처럼 스케이트보드 위에 무릎 꿇고 한쪽 다리를 올려서 가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릎 상처가 CCTV 화면에 찍혔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 무릎으로 타면 상처가 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년씨는 최종 결과를 알 수 없다, 이런 결론은 듣고 싶지 않고 나머지는 어떤 결과가 됐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보니까 엄마가 주머니를 뒤져서 휴대폰이 나오는데 정민이 것이 나오니까 왜 이게 여기 있냐,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정민이를 찾으러 온 가족이 다시 갔다. 찾다가 안 되니까 우리 집에 전화했다. 이상한 것은 정민이를 찾고 있는데 A가 자꾸 대화 내용을 돌렸다. 정민이가 요즘에 힘들었다. 최근에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친구들도 좀 친한 애들이 멀어지는 것 같고 힘들어했다. 마치 정민이가 어디로 가출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걸 느꼈다. 어린 애가 머리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고 저희는 정민이를 찾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러고 말았다. 최면 수사를 받기로 한 27일 화요일, 그때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친구의 통화 내역을 조사했는데 3시 30분에 전화한 기록이 있다고 했다. 3시 반에 자기 집에 전화를 했는데 전날 제가 물어볼 때 3명, A와 엄마, 아빠,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줬다. 저는 시간을 특정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2시 물결표 4시 30분을 잘라서 물어봤는데 3시 30분에 전화한 얘기를 숨긴 거다. 잊어버린 게 아니라 왜 어제 그 얘기를 안 했느냐, 무슨 얘기를 했냐 물어보니 정민이가 안 일어나서 집에 못 가고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아빠가 받았다더라. 야 그럼 되겠냐, 빨리 친구 보내고 너도 들어와야지 하고 끊었다는 거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그들의 말이니까 그들의 말이 진실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그때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가 애를 찾았으면 안 죽었을 거라는 얘기다. 그 사람들이 기회를 놓쳐서 우리 아들을 죽이고 부검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단 한마디 사과도 안 하고 사죄도 안 하고 조문도 안 하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했다.
그건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고 자기들이 뭔가 지킬 게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다. 1시 30분 편의점 영상 보면 별로 안 취해 있었다. 그러고 잠이 들었다.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3시 30분에 깼다. 애들이 21살이고 편의점에서 먹은 게 많아야 4만원인데 술을 얼마나 먹었을 거며 3시 30분에 깼는데 자고 일어나면 제일 상태가 좋잖아요. 그때 A는 자기 전화로 전화를 했다. 그런 애가 4시 30분에 우리 아들 핸드폰을 가져갔다. 실수로 가져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운동화를 바로 버렸다. 아이를 찾아야 하는데 퍼뜩 생각난 게 A가 옷이 더러웠다니까. 그럼 우리 아들은 더 더러울 거 아니냐. 우리 아들을 찾아야 되는데 흙에 뒹구르고 넘어져서 더러운 상태일 것 같으니까 그걸 알아야 애를 찾기 쉽지 않나. A가 바지는 빨았을 것 같고 신발은 있겠지. 그렇게 더러울 리가 있나. 거기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무와 수풀과 잔디와 바위, 물밖에 없다. 아내가 A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신발이 좀 보고 싶다고 말했다. 만약 그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할 거냐. 기자, 와서 확인하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든지 아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가 일반적인 대답이다. 근데 그 사람은 즉답이 나왔다. 버렸답니다. 그때 제 머리에 핑하고 도는 게 이건 증거인멸이구나. 아빠가 아들 운동화 버린 걸 알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4시 반 CCTV 가 있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신발 그렇게 안 더러울 거다. 그리고 1시간 뒤에 CCTV에는 슬리퍼 신고 왔다. 그런데 저희는 그 사람들에게 따질 수가 없는 게 목요일 29일 날 다시 또 최면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 화요일에 해달라고 월요일에 부탁하러 갔던 건데 화요일 최면 실패했고 목요일에 다시 해야 되는데 화요일에 서울경찰청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담당하시는 분께 부탁을 했다. 이렇게 의심스러운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면을 하실 수 있느냐고 물으니 이런 건 거짓말 탐지 조사를 해야 된다. 왜냐면 최면은 애가 이걸 하고 싶어야 되는 거다. 정민이를 찾고 싶어서 하나라도 깨려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정황을 들어보니 A는 숨기려고 하는 앤데 최면이 안 될 거다 그러더라. 그래서 최면은 바로 실패했다. 우리는 수요일 2차 최면을 받기 전날 애 그 집이랑 싸울 수가 없었다. 참고 일단 하자. 그리고 2차 때는 저희가 따라가지 않았는데 경찰한테 연락이 왔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더라. 내가 먼저 불러서 봤던 친구를 잃어버렸다. 얘를 찾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애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는 건 자기를 방어해야 되는 거다. 경찰에서 다 알아서 해주시고 그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한강에 갔는지만 알면 저희는 모든 원한이 풀린다. 어제 아들이 입관을 했다. 입관한 이후로는 눈물이 잘 안 난다. 아이 잃은 아빠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 난 아들한테 맹세했다. 잃을 게 없는 사람과 지키려는 사람은 승부가 안 된다. 그게 제 심정이다.